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가구입니다. 가구. 요즘 이케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케아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국내 가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연관 검색어들이 검색되고 있는지 로드맵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게 종목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대한통운 그리고 한샘과 리바트. 가구주들뿐만 아니라 이 이케아가 만약에 한국식 배송 서비스를 한다면 대한통운도 관심을 가질 거고 인테리어는 당연하고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케아가 조금 승산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 현우석이 나오네요. 자, 현우석. 가구와 관련해서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나왔다. 좀 의아한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12만 가구인가요? 그 가구를 여러 가지 지원한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가구 공급. 저도 그거를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네. 현우석 가구 왜 이게 같이 올라와 있지? 그래서 현우석 가구 딱 쳤더니 디딤돌 대출 12만 가구에 공급한다. 이 가구가 그 가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의아해서 저도 찾아봤고. 네, 좀 의아한 결과가 나왔죠.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본 줄기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케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케아가 국내 상륙을 하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 국내 가구 업체들에게 타격이 분명히 있겠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케아 한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면 해외여행 가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죠. 이케아는 여러 번 좀 가봤는데요. 입이 벌려집니다. 완전히 그냥 엄청난 큰 규모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좁은 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그거에만 5배,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사람들도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데요. 어깨도 부딪히지 않고 보면 볼만합니다. 저게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생활용품까지 그릇부터 해서 싸게 파니까요. 정말 많이들 가는데요. 회사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네. 벌써 1940몇 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7살에 스웨덴 소년이 창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케아가 왜 이케아냐면 동네 지역 협업 농장에 있는 게 있어서 IKE가 들어가고 A는 아마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커졌냐면요. 전 세계 43개 나라에 있고요. 매장 수가 지금 오늘 현재 349개 매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30억 달러니까 24조 원 정도 규모고요. 엄청난. 24조. 네. 연간 고객 수 놀라지 마십시오. 연간에 한 번이라도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요. 4억 7천만 명. 이야. 전 세계 모든 나무 있죠. 소비량. 왜냐하면 거기 땔감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진짜? 소비량의 1%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케아 하나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 절반가량의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형국인데. 네. 자, 지금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상륙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국내 가구 기업체들에게는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소식들이 또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업도 있어요. 이케아가 일본에서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랑 이제 서구식이랑은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서구식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떼오고 떼와서 조립해서 이걸 되게 가족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가구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는 도입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CJ 대한통운 많이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케아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를 텐데요. 자기가 일단 기본 조립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조립을 해달라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서비스 다 해주잖아요. 그 차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바뀔지 모릅니다. 배달을 자기가 자기 차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 보면 렌트카 회사가 또 있어요.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트럭을 갖고 와서 자기 집에 설치한다? 이거 개념 안 맞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모르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이 했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배달을 해줄 거고요. 약간의 서비스나 아니면 프리가 될까 약간의 돈 내면 아니면 쿠폰 같은 거로 조립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요. 제가 얼마 전에 가구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구 이제 서랍을 살 예정이었어요. 이케아는 아니지만 이제 철제 서랍을 만드는 어떤 DIY 업체였었는데 이 업체에서 철제 서랍이잖아요. 철제 서랍을 저한테 조립하래요. 철을 이렇게 접으래요, 저한테. 저 절대 손 안 가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문화가 말씀하셨던 대로 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요즘에 굉장히 1인 가구도 증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단한 소품들을 되게 필요로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케아는 거의 생활에서 밀접한 모든 물건 다 다루나 보네요. 영향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요.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여자분들이건 남자분이 살림살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다, 유럽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한 군데 이케아 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 모든 걸 다 판다 보시면 됩니다. 예. 야, 뭐라고 비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백화점 가면 다 있는데 백화점은 가구가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다 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야, 다 예. 파니까 네. 거길 가서 이케아만 산다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저희가 과연 그렇다면 가구를 통해서 이 네티즌들은 네. 어떠한 연관 검색어들을 검색하고 있는지 네이버 트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구를 쳐봤더니 한샘에 대한 검색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리바트, 그 다음이 CJ 대한통운. 역시 이양현 전문위원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CJ 대한통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뭐 가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구 업체들은 검색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눈을 좁게만 둘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네. 사실 가구 업체들뿐만 아니라 건자재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네, 그렇습니다. 부분도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 알루미늄 샤시라 그러나요? 네. 창틀 이런 거를 개인들이 소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케아가 우리나라 서울 인근에 한 두세 군데 생긴다 그러는데 거기 아마 건자재도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샤시 같은 네. 거, 규격화된 거 딱 끼는 거 파는 게 있어 보이고요. 저는 약간의 이런 앞서 얘기 나왔던 뭐 한샘이나 요즘 많이 올랐는데 실적 좋아지고요. 얘기 나왔던 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되고요. 네. 수직 증축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아파트 얘기가 또 나오니까요. 네. 그런 그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마 어찌되었건 DIY 시장이 커지면서 저는 의외로 커질 만한 종목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배달을 하면 배달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케아가 직접 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하겠죠. 이게 한 군데가 있지 두 군데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예측을 하면은요. 그래도 DIY에 직접 조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조립을 하면은요. 드라이버 웬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망치 있잖아요. 드라이버 갖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거 드라이버 몇 번 돌리다 보면은요. 진짜 힘 빠지죠. 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전동 공구로 하는 사람이 네. 많이 있는데요. 전동 공구 같은 것이 홈쇼핑에서 지금도 가끔 보면 주말에 가끔 팔리는데 네. 프라임 타임은 안 팝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전동 공구를 파는 상장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뉴스, 장기적인 아마 어떤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전동 공급하는 업체가 지금 상장된 회사가 어디죠? 제가 상장 회사에서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딱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네. 같고. 사실 지금 이 일본과 중국에서 이케아가 한번 실패를 했다가 네. 다시 배송 서비스를 도입을 했더니 달라진 모습이 이거래요. 거의 일주일 동안 물량이 밀렸답니다. 네. 그만큼 네. 뭐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네. 배송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가깝다는 얘기인데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가구와 관련해서 가장 탑 종목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 역시 택배 쪽이겠죠? 지금은 CJ 대한통운이 그 모든 걸 누가 하더라도 네. CJ 대한통운이 일단 그 호재 인식을 하시는 게 전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제가 이케아를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요. 냉정히 네. 말씀드리면 그 웬만한 우리나라 가구 회사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있어요. 아주 명품이나 정말 특히 비싼하는 걸 파는 한국 가구랑 몇몇 회사, 이제 네. 그 회사 빼놓고는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중고 물품 팔 때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럼 딱 하나입니다. 이케아 침대다. 이케아 책상이다. 네. 이케아 책장이다. 이케아 뭐 이런 매트리스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의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 전 심지어는 유통주도 상당히 타격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케아가 상륙을 하든 그리고 한샘이 뭐 잘 나가든 어찌됐건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결론은 CJ 대한통운까지 도달했습니다. 두둥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오늘도 이양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